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3선구구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천변 동축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탄천변 동축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변 동축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 3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9km로서 사업비 1,599억 원, 2006년 1구간 370억, 2구간 1,229억 가운데 롯데와 SH, LH로부터 교통개선 분담금 818억을 확보하여 2007년도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로 전면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전면 지하화는 경제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가 2011년 11월 투자심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전면 지하화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끝에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2017년 4월에 1구간 기본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1구간을 우선 추진한다고 주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1구간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 공정률이 94%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1구간 개통 계획이라고 합니다. 2구간 또한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2구간은 광평교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2016년부터 2025년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3km를 하기로 했으나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시비 3,581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나 시투자심사에서 사업을 또 재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2000년 1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교차로 구간 재화와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였다가 2000년 8월까지 타당성을 또 재조사하여 경제성 타당성이 보완해야 한다고 하여 공사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2021년 10월 20일 시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절감 대책 미비, 교통약 편입 저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만 5번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 구민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그야말로 하늘 찔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유창수 부시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부시장 유창수입니다. 부시장님, 롯데로부터 450억을 받고 SH 문정도시개발 사업으로 228억, LH 수서 역세권 개발로 140억, 토탈 818억을 2013년 롯데는 1월 31일 날 450억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도
2013년도에 전부 교통 유발 부담금을 냈는데 그 유발 부담금을 어디에 쓰기로 해서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탄천 동로에 그 1구간, 2구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애시당초 생각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서 일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13년에 돈을 받았으니까 지금 딱 10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 문정지구하고 동남권 유통단지, 수서역세권, 롯데는 이미 개발 부담금을 먼저 내고 이미 다 입주까지 다 했습니다. 아시죠? 네, 롯데나 문정지구나 동남권 유통단지나 수서역 주변이라든가 또 특히 강남 수사인까지 다 입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5번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탄천편 동축도로 확장을 하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송파대로라든가 일대 교통 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잠실 롯데 123층을 지어서 잠실 사거리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한 그 문정지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위례 신도시는 그때 계획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례 신도시도 지금 다 입주까지 다 했습니다. 문정지구도 이미 개발을 LH에서 다 분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희가 네 차례 뭐 타당성 조사, 뭐 투자 심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BC 레이셔가 0.33 정도로 아주 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 나왔습니다. 그러면 롯데 450억하고 LH, SH 돈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물가 또 금액하고 지금 현재 그 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시점에 공사비하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면을 요 앞에 걸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핸드 마이크 좀 주시죠. 지금 여기가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왜 안 되나 여기 지금 저 진입로가 그 강남 한전이 들어오면서 여기 우리 잠실 말스 단지가 들었습니다. 저 코너에. 네. 여기가 말스 단지 자리입니다. 예, 말스 단지고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서 4.9km면 지금 이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 요 1구간 아시다시피 1구간 요 부분만 지금 한다고 지금 합니다. 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2005년이면 지금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분담금을 받은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5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2006년도에 그 처음 이제 사업에 투자 심사를 했고 그 중간에 2008년도 11년도 사이에는 주민들이 그 초기에는 전면 지하화가 아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전면 지하를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이제 사업이 좀 지체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 저 전면 지하화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때 제가 그 구에 의회에 있을 때인데 사실은 그 전면 지하화를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도 와가 설명할 때. 그런데
그 각 구간마다 그 특히 다리 진입로 때문에 그 곤란하다. 그리고 거기 지금 두 지역이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그 잠실 유수지 있고 탄천 유수지가 있는데 요 유수지만 그 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각 구간마다 교차로마다 이제 어차피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0년이 다 됐습니다.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 부담금을 롯데라든가 SH나 LH나 다 받은 게 10년이 된데 지금도 경제성 따지고 타당성 따집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 개선 분담금을 보면 롯데하고 LH하고 SH에서 낸 금액이 818억 원 네.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를 따져 보면은 지금 그 1구간만 하더라도 637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되고요. 2구간 전체를 했을 때는 약 4,200억인데 최근에 이제 물가 공사비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약 5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이 공사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전체 금액이 1,599억이랬는데 지금 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아파트 값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약 두세 배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그때 교통유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1,599억으로 공사할 거를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은 조금 전에 그 부시장님이 얘기했다시피 5천억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의원님 아까 그쪽 그 추진 경위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06년도에 저희가 1차 투자 심사를 한 다음에 조건부로 그 투자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08년도 그 8월 달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기본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희가 2차 투자 심사를 11년도에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전면 지하를 할 경우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그 고심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전면 지하화는 사실 경제성이라든가 예산이 그 많이 드는 관계로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송파 구민들이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좀 전면 지하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만큼 또 송파 구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양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뚝방에 대한 지하 그 차도가 건설되면서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그 고가 차도에서 강남 쪽에서 넘어오는 그 고가 차도의 도로 구조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청담대교 올림픽대교가 아니라 청담대교 진입로가 엄청 복잡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상시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차가 거의 세곡동이나 분당으로 가는 차들인데 그 차들이 지금 여기 그 탄천변 동축도로를 완공하면 일부 3분의 1 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또한 지금 잠실대교 그 잠실 사거리로 진입하는 그 롯데에 450억 받은 이유가
잠실 사거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450억을 받았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지금 탄천변 동축도로가 지금 지상의 양 2차로입니다. 양방향. 네, 뚝방길이 네. 편도- 2차선인데 바로 또한 잠실 7동에서 삼전동까지는 밑에 예, 도로가 별도로 2차선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공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탄천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물이 찹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철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지금 위로 탄천 뚝방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바로 옆에 뚝방 옆으로 도로를 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도 안 가고 공사 기간이 저도 뭐 건설 계통이 있었지만 이거 늦어도 2년이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 잡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잡았던 건 아니고요. 최초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 중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들의 그 전면 지하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 조사와 그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했던. 시장님, 그런 과정이에요. 저 전면 지하화 얘기는 한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8월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2011년도에 다시 그 2차 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타당성조 지하 일부는 지상으로 하기로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경제성이고 타당성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그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청담대교에서 그 넘어오는 동부간선도로 넘어오는 그런 구조 그 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 교통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곡지구나 수서로 넘어오는 그 위례로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교통량이 좀 그 해소가 되지 않을까, 교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탄천변 동축도로 지상의 위에 뚝방 위로 도로의 양방향 2차선이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 어디 중간에 가다가 막히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로를 이용할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사실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실시설계하면서 차량이 유통이 적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지금 만약에 이게 탄천변 동축도로를 했을 때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넘칠 때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경제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 상부가 공원화되면서 편익도 있긴 있는데 저 짧은 구간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상으로 나오면서 또 지하도로화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또 지하도로는 아니라고 또 보여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천변 주변에서는 그 오송의 그 궁평 지하차도 같은 그런 침수 우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세밀하게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문정지구에 중소기업이 거의 6천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안 됐던 위례 신도시도 들어와 있고 지금 강남 수자인 아파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가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수서 SRT가 들어오기 전에 이 계획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변 여건이 전부 다 완벽하게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탄천변 농축도로만 지금 20년째 손 놓고 있습니다. 이 부시장님은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탄천 동로를 지하화시켜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시급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투자 심사 받을 때마다 경제성이나 편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타당성 경제성 따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2005년도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문정지구라든가 수서 역세권 또한 문정동 유통단지 등을 겸비해 가지고 이거를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위례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남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롯데한테 450억 받고 다 해놓고 지금 20년이 되도록 지금 손 놓고 있으면 그러면 송파 구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탄천변 동측 도로에 대해서 지하화 전체 구간이 상당히 편익이 좀 낮다, 경제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투자 심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참고 삼아서 다른 방안들 경제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스단지 이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말스단지에서부터 올림픽로에서부터 계속 지하로 추진됩니다. 말스단지도 그때는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말스단지가 올 연말에 대충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말스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 대로에서부터 쭉 해가 지금 이 뚝방을 위에 도로 실질적으로 차는 다니게 하고 바로 옆으로 지하 도로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5천억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5천억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타당성이 경제성이 따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회사 한 3군데 분할해 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탄천은 천이 넓으면 1년에 탄천이 물이 반 이상 찰 때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비수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 이거 거의 한 1년 정도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안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제내지가 아니라 제외지 쪽으로 도로를 지하도로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신 건가요? 지금 제가 시 공무원들하고 네. 몇 분을 얘기했는데 시 공무원들도 맞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보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얘기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탄천변
네, 둔치 쪽으로 지하도를 그 건설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뚝 옆으로 지금 현재 위에 도로 그대로 다니게 하고 바로 옆 뚝 밑으로 공사를 해도 아주 무방합니다. 저희가 그 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제네지라고 하면 주택가 있는 쪽으로 지하도로가 가면 주민들이 그거는 상당히 반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당연하죠.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천변 둔치 쪽에 그 도로를 넣자는 제안이신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천에 영향이 미치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지금 뚝 밑으로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큰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엄청 절감이 될 뿐더러 공사 기간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일단은 그 하천의 또 생태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의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좀 착공한다고 하는데 1구간을 네네. 예. 1구간하고 또 한 10년 끌지 말고요. 1구간 시작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그 유도리를 가져가지고 뚝방 옆으로 뚝 옆으로 위로 자동차는 그대로 다니면서 바로 옆에 뚝으로 이용하면 이 공사 금액도 반도 안 들고 기간도 엄청 공정도 땡길 수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1구간만 할 게 아니라 시작하면 바로 진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구간 타당성 재검토 중인데 저희가 그 의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바로 그 부시장님한테 장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지역 지금 보셨죠? 지금 저 장지역이 쭉 그 우리 잠실에서 쭉 오다가 그 요 다음 화면 비춰줄래? 전에는 그 장지역이 사실 그 이명박 서울시장님 하실 때 그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공구 상가를 전부 가든 파이브로 이전했습니다. 그게 급해가지고 가든 파이브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지역 사거리하고 장지역하고 지금 현재 역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가든 파이브하고 CJ 백화점만 그쪽에 그 입주해 있으니까 장지역 사거리로 진입로를 안 하고 지금 가든 파이브하고 가까운 한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파크하비오라든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이 문정지구도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금 요 다음 주민들 다니는 화면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 더운데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찍었는데 평상시에 여기 주야할 것 없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장지역에서 여기 그 신설 표시난 데가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그 장지역이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되네. 여기 저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거의 밑에까지 제한은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이 아파트 파크하비오라든가 건영 아파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다 이 장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타당성 조사 저거 조사해가지고 0.8밖에 안 나온다고 PC가 0.8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분에 걸쳐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저께 제가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따 내가 저 철도공사 사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게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장지역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주민 불편의 그 사항들을 요청 사항을 받으면 그 출입구 신설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 거리가 그렇게 그 길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건너 이제 그 출입구 4번 출입구나 그 1번 출입구까지 오시는데 크게 불편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도 그 0.8 정도 이렇게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해서 좀 신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타당성 조사하고 그 PC 조사할 때는 그때는 그 파크하비라든가 주변의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입니다. 네. 입주하기 전이고 지금은 파크하비를 비롯해 가지고 문정지구가 전부 입주 다 했어요. 이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네네. 우리 부시장님은 이제 그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저 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교통공사 사장님. 예, 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사장님, 저기 장지역에 제가 질문한다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보진 못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단도직입적으로 저게 진입로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보통 5, 8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주변 지역의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아마 도로변 양옆으로 출입구를 2개씩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제 주변 지역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 하이뷰라든가 문정 아이파크 아주 이쪽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지역 사거리는 무시하고 그 옆에 장지역을 건설했는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가든 파이브 쪽이 발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건설이 됐냐면 1997년도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요. 몇 년도요? 1997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변 지역의 아직 개발 상황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의 수요를 보고 아마 이 출입구를 넣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8호선을 그 공사할 때요. 네. 문정역이라든가 장지역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장지역으로 해라고. 장지역으로 해달라고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누차 얘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 오늘에 저는 폐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정동 지금 아시다시피 장지동에서 그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도로를 그러면 사거리를 안 낼 거로 예상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거리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데 것처럼 사거리에 전철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 삼척동다도 다 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가든파이브하고 CG 백화점만 중로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진입로를 만드는 규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설치할 경우에 각 교차로 각마다 하나씩 출입구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교차로보다는 보도블록 미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보도블록 양쪽으로 출입구를 2개씩 넣었던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변명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단접적으로 우리는 그 진출입로를 신설 입구를 내달라는 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5, 8호선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건설이 되고 그 이후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출입구 신설 요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5, 8호선에서 한 18개 정도의 지금 신설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아시지만은 저희가 민원이 나오게 되면은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 자꾸 싫어하시지만은 BC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BC 분석을 일정 부분 통과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지만 최근까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주셔서 BC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 2를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 0.8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18군데를 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공사를 2군데 출구를 낼 때 비용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BC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C가 0.8이라는 게 지금도 0.8이 나온다고요? 이번에 지금 지금 조사하고 있죠? 예,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9월 말에 완공이 영역 완공이 될 겁니다만 우선 확인해 보니까 지금 0.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출입구 신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되면 아마 1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어디다가 의뢰인지 모르지만 저기 전에 2분 했을 때도 그때도 BC가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도 0.8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아시죠? 2017년과 19년 때에도 똑같이 한 번씩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거 저렇게 문정지구가 다 개발되고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지금도 0.8이라는 게 그게 탁상론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다 어차피 공개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탁상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다.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만 좀. 네. 시장님, 제가 탄천면 동축도로라든가 그 장지역에 대해서 네. 문제점에서 쭉 얘기해 시장님 계속 보셨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송파대로 14차선 여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롯데 또 문정, 위례 이런 그 개발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 합니다. 다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 출근 시간대를 상정한다면 어차피 88도로 인근에서 병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 만든 것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는 도로 구조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진출로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노선은 어느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쭉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 지금 장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들여 거리가 불과 한 20m 정도면 밀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철도공사 지금 계속 그 BC가 안 나온다는 그런 핑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철도공사가 지금 그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돈 적게 들이고도 주민 편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장님이 좀 적극 좀 챙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유창수 부시장님, 철도 사장님, 공개 공무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한다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탄천변 동축도로와 장지역 출입구 신설 문제는 모두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습적으로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타당성 조사에 발목 잡혀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거리에 역사를 건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안목만 생각하고 장지역 건설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